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현대바이오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자하면 증자 발표를 만일 이때 했다고 한다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역시 현대바이오에서도 좀 증명이 됐죠. 네, 물론 현대바이오는 무상을 암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더 좋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증자 발표 전에 주가를 결국 권리락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만회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내렸지만 만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무상증자를 암시를 했기 때문에 100% 그죠? 자, 이 건에 대한 부분에 주가 여력도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여러분 현대바이오 매매는 매매대로 하시고 대박주도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네,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현대바이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유상증자를 한 기업 중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하이소닉 이런 종목은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유상증자 발표를 한 시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려서 이만큼 내렸지만 더 큰 시세를 여기까지 냈습니다. 권리락 이전에 말이죠. 그죠? 되게 이게 제일 잘 된 케이스고 권리락 이전에 이렇게 큰 시세를 내는 경우도 많고 권리락 발표 전 주가를 회복을 하는 정도의 파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쭉 1년간 보니까 한 90% 돼요. 90%. 우리가 증자라고 해서 그냥 겁먹을 거 아니고 오히려 이런 시점을 잘 공략하는 게 더 낫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요. 그 공매가 금지가 됐었죠. 작년에. 공매 금지되고 나서는 더더욱 이런 현상이 강합니다. 예전엔 공매를 이용해서 외인이나 기관들이 증자 본주를 매도를 때리고 신주인수권을 사가지고 거기서 차익을 내는 그런 매매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안 나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최근에는 유상증자 종목은 공매를 금지합니다. 그런 규정이 최근에 몇 년간 나왔죠. 그러면서 증자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내리는 그런 피해를 안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걸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우리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건 타 종목의 예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공매도 거래자가 유상증자 참여 제한하는 그런 건에 이런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바이오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다시피 현대바이오는 또 무상까지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건 때문에 여기서 더 시세를 분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요거를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여러분 11월 18일이었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 건 아닙니까? 이 건. 그죠? 제가 이 영상 드릴 때마다 강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유상증자 후에 즉시 무상증자 진행. 근데 언제 한다고 그랬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확정될 때 이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청약일 즈음에 확정 발행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들어올지 초과금이 얼마가 될지 대충 감이 온단 말이에요. 요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청약일이 2월 5일이지만 타짜들은 벌써 알기 때문에 1월 달에 주가를 좀 끌어당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벌써 1월 달에 매수세가 타짜들에 의해서 들어오면서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이 현대바이오의 주가 흐름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더 이 정도 돼서 이제 꺾이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락이 됐지만 되게 권리락 이전까지 최고 시세를 내고 거꾸로 지는 게 다반사인데 지금 권리락 이후에 현대바이오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 무상 때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정도로 올려서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클라이막스가 나온 다음에 꺾이겠죠. 클라이막스. 이게 아직 없잖아요. 자,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시장은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변할 때는 우리가 이 타임을 좀 빨리 해서 타이밍을 봐야 될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외인들이 지금 최근에는 하다가 약간 쉬고 있죠. 근데 외인들 매매도 무지 못해요. 왜냐하면 외인들 지분이 9.01%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외인들 지분율이 외인들 매매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점검을 해가면서 제가 사인을 드리면 그게 제일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사인을 받아야 돼요. 정보도 받고요. 이 번호로 현대바이오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끝까지 케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